전 세계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총선 투표에 대한 BBC, 라스탄파 등 세계 유력 언론 및 유명 인사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스크랩해온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에서는 제21대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의심과 관심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C19 역량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전국 투표율 66.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및 외출 자제 분위기 속에서 갇혀있던 시민들이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투표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전국 투표율 66.2%라는 수치는 1992년 총선 당시 71.9%를 기록한 이후 28년 만에 나온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선거 전날인 14일 CNN 보도에 따르면 C19 여파로 선거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국가 지역은 모두 47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선거 연기 취소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의 선거 실시와 높은 투표율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결과에 세계 언론 및 유명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나 의견 및 심층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신종 C19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데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기록적인 높은 투표율은 C19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민주적 이상을 위해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성공적인 총선을 치른 대한민국에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또한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걸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이 C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 데 대해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방되고 투명한 사회의 특징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징이 현재의 위기에 맞서는 데 필요하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C19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 덧붙이며 한국의 총선이 전 세계의 본보기라고도 말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전 8시 특파원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투표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채 대기하다가 체온을 재고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을 낀 뒤 부스에 들어가 투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BBC는 자가격리자 6만 명과 군인들의 투표 과정도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짧은 지연을 행복하게 참아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일간지 텔레그래프 역시 조만간 선거를 치를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의 실험적인 투표 방식을 모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 이탈리아의 일간 라스탄파는 한국, 마스크를 쓰고 선거 치르는 국가라는 제목의 지명 기사를 통해 한국의 총선 투표를 조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C19 비상 상황에서도 한국은 총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전 세계에 배워야 할 방역 모델이 된 것처럼 현 사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간지 타임즈도 최근 선거가 감염병 확산을 초래하지 않고 무사히 치러진다면 미국 대선을 비롯한 다른 나라 선거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철저한 방역 능력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 뛰어난 외교 능력을 통해 세계 속의 위상을 높여오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선거 취소 또는 연기라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통해 그 빛을 한층 더 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의 찬사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역시나 언론의 평가가 반대로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주요 거대 정당 위주로 요약한 선거 결과를 확인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수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총선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본 주요 언론들은 15일 치러진 한국 총선거를 관심있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소식을 전하며 한일 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과반 수백댁이 확실시됐다며 문 정권의 C19 위기관리 능력이 평가받았다고 분석한 후 문 대통령을 레임덕 없이 임기 만료까지 안정된 정권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악화를 둘러싸고 대화를 하며 극단적 대립을 피하는 현재 노선은 유지될 전망이라면서도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 해결은 짐작이 어렵게 됐다고 내다봤습니다. 지지통신도 대일 개선 험난하다 한국 총선거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문 정권의 강경한 대일 정책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2년 대통령 임기 내에 한일 관계 개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험난한 전망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문 정권 출범 후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고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해결책으로 한국 국회에서 일본 기업 등 귀부금으로 기급 설리안이 제출됐으나 성립될지 알 수 없다며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년 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한국 측이 일본에 양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한일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단계까지 얼어붙을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전 정권 동안 좋았던 한일 관계가 문 정권 이후 악화가 됐고 이번 선거가 여당 승리로 끝나는 바람에 일본이 한일 관계 회복 목적으로 제시한 경제발전 기금 설립안이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레드라인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일본 측에서 넘어온 지 오래전 일이고 마치 레임덕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났어야 했다라는 식의 보도는 황당할 뿐입니다. 물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일본 입장으로 볼 때 한일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자국의 사태도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방역 능력의 끝판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선거를 통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를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부분만을 비중 있게 언급하는 일본 언론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선거 실시 자체를 매우 뜻있게 보고 또 하나의 방역 모델로 꼭 배워야 한다고 극찬을 하며 말하고 있는 지금 오로지 일본만이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여당 승리로 인해 일본이 외교 주도권을 거머쥐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보도를 하는 언론이나 이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일본 국민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스크랩해온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